안녕하세요. 코코엔젤 TV 코코 엄마입니다. 엔젤 엄마입니다. 네, 코난 아빠입니다. 자, 드디어 그 꽃의 계절 봄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자, 저희가 그 이제 댕댕이들하고 산책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얘네들이 산책 가자고 막 졸라요, 엄마 아빠한테 자꾸. 근데 얘들이 이제 사람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끌잖아요. 네. 근데 댕댕이들은 뭔가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아침에 보통 이제 늦잠 자면 와가지고 막 핥고, 네. 그리고 또 밥 먹을 때쯤 되면 앉아가지고 뭐 좀 하려고 와서 핥고, 네. 또 저희 뭐 화상회의도 가끔 하죠. 화상회의 할 때 타이로 와가지고 너 뭐하냐 핥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강아지가 왜 핥는지, 네. 요 그 걔들만의 또 그 언어죠. 그 제3 언어, 네. 그 언어를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자, 그런데 혹시 그 콩왕님, 우리가 이제 이 혀를 흔든다고 했을 때 이 사람 이 입에 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균이. 네. 이 사람 이 세균 오늘 좀 예습 좀 하셨죠? 이 사람 이 네. 입에 세균이 얼마나 있죠? 세균이? 저희가 보고서 야, 600여 종이 이 세균은 600여 종. 600여 종. 와. 똑같아요. 우리 공평하게 600여 종이 있는데 네. 그런데 강아지도 600여 종을 가지고 있다는 와, 거죠. 그렇구나. 똑같이. 네. 자, 그러면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 침이 더 더럽냐, 강아지 침이 더럽냐? 강아지들 들으면 억울한 거죠. 똑같은데 그렇겠네. 세균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 혀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우리가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강아지 혀의 특징을 한번 보면 네. 우리가 개는 뭔가 사물을 인지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후각,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본단 말이죠. 네. 근데 사람은 음식을 볼 때 혹시 음식 뭐 이렇게 드실 때 두 분 다 먼저 이렇게 좀 코로 먼저 이렇게 확인하세요? 아니면은 눈으로 확인하세요? 아니면 입으로 확인하세요? 음식을 제일 뭐 먼저는 어디 딱 음식점에 가서 눈? 음식이 나왔어요. 네. 저도 눈으로 만져. 그리고 근데 보기 전에 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니, 꼭 근데 내게 냄새가 아니라도 안- 냄새 끌려서 음식점 들어가. 근데 회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 눈. 네? 눈이 아이스크림도 일반이에요. 냄새가 안 나는데. 아이스크림이요? 네, 개는 맡을걸요. 맞죠. 개는 물맛도 안 돼요. 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근데 저는 왜 강아지 엄마 아빠들 중에 강아지하고 같이 막 먹고 그러잖아요. 숟가락 같이 쓰고 젓가락 같이 쓰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테리아가 막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종류는 다르겠죠? 아니요, 박테리아가 뭐 종류가 종류가 그 똑같은가 그 봐요. 박테리아죠. 뭐. 그래요. 저 근데 뭐- 깔끔한 척했어요, 제가. 그럼 뭐 사람 박테리아는 좋은 박테리아, 강아지 박테리아는 안 좋은 박테리아. 그래서 인 박테리아, 견 근데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몸에 이로운 거죠 우리가. 네. 그죠? 그게 만약에 우리 몸에 네. 박테리아가 없고 세균이 없으면 우리가 묵인실에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강아지는 후각하고 이제 그 미각, 뭐 청각도 중요하지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제 입맛을 느낄 때 우리가 뭐 에피타이저 음식 나오게 에피타이저도 먹고 이렇게 뭔가 좀탁 나와 먼저 국물 먼저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뭔가 느낌을 하잖아요. 나이가 드셨군. 그래서 우리 너무 자폭인가요? 아니 남들이 그러고 저는 오면 바로 먹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맛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 느낌이 얼큰하다, 이거 뭐 달콤하다 뭐 많은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의 혓바닥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라고 네. 이게 이제 이 맛 수용체인데 미각 수용체인데 이제 이게 사람은 개보다 5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네. 강아지들은 사람만큼 이렇게 다양한 맛을 못 느끼니까 음.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쓴맛 있죠. 네. 쓴맛은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약 먹일 때 네. 타이로 저희 집에 있는 타이로 이제 쓴 약을 먹일 때 꿀을 타요. 항상 설탕 말고 꿀을 달달하게 타잖아요. 근데 꿀을 한번 깜빡 잊고 제가 꿀을 타는 줄 알고 얘는 이제 꿀을 먹으면 간식을 주는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주사기로 딱 줬는데 얘 표정이 그 강아지가 쓴 게 확 들어왔을 때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코가 일단 일그러져요. 그 이게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쫙 하면서 일그러지면서
동영상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런 쓴맛을 알더라고요. 쓴맛도 알고 그 다음에 신맛도 알아요. 아, 제가 레몬 있죠. 네. 예. 그 귤 말고 레몬을 집에서 가끔 이제 뭐 레몬은 제가 일부러 가끔 사요. 일부러 제가 먹어요. 썰어서 시지만 비타민 C 때문에. 레몬을 좀 줬더니 얘가 또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쫙 씹는 그 맛 있잖아요. 너무 재밌겠다. 예. 그래서 네. 우리도 이제 그 강아지도 단맛도 알고 또 쓴맛도 알고 등등 하는데 이 음식을 먹을 때 개들은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맛으로 먹잖아요. 네. 솔직히 음식 먹으면서 냄새 맡고 아 냄새도 맛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먹는 걸로. 근데 개들은 이 미각이 좀 불충분하다 보니까 그거를 나머지 후각으로 보충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네.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이요. 네. 이제 사료만 먹일 때 사료를 먹는데 이제 다른 거 이렇게 고기 주고 그럼 그다음에 사료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뭔가를 걔네들도 뭐 맛과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씹는 뭐 이런 거를 느끼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요. 그 걔네들이 맛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본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있겠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강아지가 우리가 맛있는 간식,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뭐 간식하고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많이 나와서 맛있는 거 달달한 거 많이 먹잖아요. 자, 그런데 강아지는 뭐 조그마한 강아지도 강아지고 중형견, 대형견 다 있잖아요. 예. 저희 집에 말라미트 길렀을 때는 걔는 뭘 줬을 때 가장 맛있게 환장을 하냐면요, 생닭. 자, 그럼 우리 생닭 냄새 맡아보세요. 치킨 뭐 있지, 그거 먹고 싶어요? 아니요. 그 생닭, 그럼 걔들은 이 미각이나 이걸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능으로. 본능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고기, 육식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본능이 약간 죽이고 사는 거고 걔들은 본능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게 먹는 장르가 예. 단순하게 혓바닥에 있는 입맛 가지고만 지금 얘기를 하지만 키워본 제 입장에서는 닭가슴살 있죠? 네. 혹시 닭가슴살 생으로 먹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먹죠? 네. 그걸 완전히 좋아해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준비하신 자료 보니까 네. 강아지는 우리가 감지하는 그런 감칠맛의 종류를 맛볼 수는 없다.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강아지한테 정성 들여서 준다는 게 막 그런 맛을 가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본능적으로 본능. 하는 네, 것을 주는 그렇죠. 거를 더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저는 사실 이제 강아지 간식이나 이런 거를 안 먹여본 것도 없고 또 제가 구매를 하지 않지만 부르고 이쁜 선물을 줘요. 예. 근데 저는 그 간식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종류가. 근데 저는 이런 간식을 만들고 싶어요. 강아지 본능을 자극하는 간식. 그래서. 다 센 거만 센 거죠, 센 거. 그래서 예. 우리가 강아지들을 생식만 또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생식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생선뼈 그런 건 말고 생식이라고 해서 네. 보통 말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혓바닥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슈가 혀잖아요. 네. 예. 자, 강아지들이 가끔 이제 우리 고양이 세수한다고 고양이들은 이렇게 핥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 세수. 네. 강아지도 해요. 하더라고요. 강아지도 해요. 예. 근데 고양이는 핥으면서 자기 털을 보듬거든요. 그래서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 핥아가지고 어느 한 일정 순간에 개워서 토를 해내요. 예. 그 털이 동글동글하게 맺혀가지고. 저 고양이 그게 그루밍.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그걸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그걸 보진 못했어요. 그루밍. 근데 저 봤어요. 봤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양이 혓바닥하고 개 혓바닥은 완전 다르거든요. 보통 개과는 늑대 뭐 이런 쪽이고 고양이는 약간 고양이과라 그러면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생의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 호랑이들, 사자들은 그 사냥감을 잡아서 먹을 때 혓바닥으로 이렇게 쓱쓱 하면 살이 다 벗겨지면서 그렇게 먹잖아요. 혓바닥이 사포 같다는 거죠. 예. 고양이 혓바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그렇죠. 닦아지는 그 고양이과 동물들이 혓바닥이 사포같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개들은 그루밍을 자기가 못하니까 우리가 빗질을 좀 자주 해줘야 돼요. 네. 그 털이 긴
고양이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페르시안이라는 긴 예, 고양이. 큰 거. 예. 그거는 워낙에 이제 털이 길면 어쩔 수가 없지만 고양이라는 자체가 야생 고양이는 털이 긴 고양이가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고양이는 그루밍 자체로 털 관리 자기가 나가세요. 근데 걔는 이제 빗질을 해줘야 되는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은 왜? 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는 빗질을 해주지도 않고 강아지는 빗질을 해줘야 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차이점.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네. 강아지들 중에 이제 항상 이렇게 미용해주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네. 그 털도 빨리 자라고 그렇죠. 걔네들 미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미용을 안 하면 제가 미용을 안 한 개도 만나봤어요. 네. 시추가 미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갑옷같이 완전히 그게 쩔어서 뭉쳐요. 아, 뭉치면 그게 거북이 등가죽 같이 되면서 예.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제가 구조한 말라미투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 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데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털이 쫙. 아, 그치. 이렇게 다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바리깡으로 쫙 유기견. 해가지고 이제 유기견 네, 구조해서 맞아요. 베끼면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수박 껍데기 베끼듯이 껍데기 같이 쫙. Health. So we had two veterinary assistants. They started shaving him. This is the ear. Okay. Oh, look, there you go. 그렇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양들 그렇게 양들 된다는 보면 거죠. 이렇게 걔네들 썩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네. 아.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이 혀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 심형래 땡치리 네네. 그런 땡치리가 나오면 심형래가 나오면 맨날 혓바닥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게 개들은 땀샘이 네.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애절감님 개는 땀샘이 어디 있을까요? 돌발 질문. 손, 발 이런데. 아니, 강아지는 발이면 발이고 손은 한 가지만 하세요. 이걸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는 앞에는 손, 뒤에는 발.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강아지 손하면 웃지만 네. 우리가 대부분 강아지한테 손 그러지 언제 발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는 뭐냐면 강아지는 네발 동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 강아지는 손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그러잖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딴 사람 있는 데서 내가 강아지한테 발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맞는 뒷발 거예요. 이렇게. 네. 발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체온 조절이 발바닥이야. 말랑말랑한. 아, 그래서 50%는 맞았네요. 예. 그래서 여름에 아스팔트 뜨겁다고 강아지 네. 신발 신겨서 외출하면 안 돼요. 아, 통풍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여름에는 예. 그래서 사람 모르는 분들은 혹시라도 여름에 우리가 보통 또 이런 거 있죠. 겨울에 우리가 그 염화칼슘 뿌린다고 해서 네, 신발을 네. 신기고 하지만 네. 외출했을 때 1시간 이상 강아지한테 신발을 신겨 놓으면 네. 얘네들 호흡을 못 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신발도 요즘엔 또 좋은 신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브랜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통풍. 땀은 배출하고 통풍한 네. 좋은 신발도 있지만 네. 대부분 강아지 신발이 특히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로 된 거. 네. 그 통풍이 안 돼. 우리 장화 알잖아요. 네, 장화. 네, 네, 네. 우리 장화 신고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찌그찌그 소리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강아지 신발을 오래 신고 산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단- 너무 중요한 거네. 네. 단 신발이 좀 좋은 브랜드 네. 딱 그 샀을 때 그 통풍이 되는 네. 그런 건 상관없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강아지는 고무로 된 그 신발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땀샘이 있고 그 다음에 코. 코도 근데 코는 이제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네. 코 자체가 만지면 항상 촉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촉촉한 이유가 계속 건조 날아가는 거예요. 증발. 네, 계속 촉촉한 게 아니에요. 계속 증발하면서 계속 땀샘으로 계속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죠. 아, 땀이 나는 거군요, 계속. 그렇죠. 땀이라기보다도 몸에 몸에 있는 수분. 수분 조절. 예, 수분 조절. 예, 그리고 이제 혀. 그 혀. 네, 네. 요새 그래서 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네. 체온 조절 기능도 있고.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아지 혀는 제가 여기 숟가락이라고 했어요. 예. 숟가락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네. 저는
그 고양이가 물 먹는 거 혹시 보셨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물 먹죠? 보긴 봤는데. 저도 봤는데 고양이. 고양이 물 먹을 때 뭐 혀로 먹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네. 고양이 혀가 너무 작아서 네. 그게 우리가 아마 평소에 여러분들도 고양이가 물 먹는 혓바닥의 모양을 슬로 비디오를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고양이는 혓바닥을 물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Cats, they have these pointed pimples called filiform mounds. So water, milk, and any kind of liquid gets caught on them. It turns out that everything is complex, but also quite simple. 고양이는 혓바닥을 물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물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혀가 이렇게 있으면 찍어서 먹어요. 아유. 들어갔다 나왔다. 아우 너는 어느 빨리. 세월에 그렇게 그래서 먹을까? 고양이 혀는 네. 물 먹을 때 혀가 되게 빨라요. 네. 16배속. 자, 근데 강아지는 네. 혓바닥이 숟가락같이 변해요. The dog's incredibly long tongue bends backwards and scoops water like a spoon. 슬로 비디오를 보게 되면 네. 강아지 혓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약간 접어요. 접어서 이거 숟가락으로 하듯이 물을 퍼서 먹는 거예요. 혀로. 그러니까 고양이는 찍어 먹는 거고 네. 개는 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아무리 지가 빨리 1분 동안 먹어도 대박이다. 개보다 빨리 물을 못 먹어요. 물량이. 그러니까 물량이 틀려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같은 개념이죠. 혀를 도구로 예. 만들었네. 예. 그래서 그렇게 먹는구나. 그래서 고양이는 빨리 물을 먹지만 개보다는 물 먹는 양이 똑같은 시간에 비해서 적다. 예. 그런 그러니까 강아지의 혀가 참 요긴하죠, 그죠? 네. 우리는 물 먹을 때 그냥 혀로 물 안 먹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죠. 마시죠. 그냥 마시죠. 예, 혀를 잘 안 쓰죠. 물 먹을 때 혀 쓰는 사람 없잖아요. 아, 그래서 강아지 혀가 길구나. 예. 그렇죠. 여러 가지 기능도 하고 그렇죠. 숟가락도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혀는 뭐 먹는 용도도 있고 맛도 있지만 언어가 있죠. 사람의 혀는 언어에 좀 있죠. 그런 이제 개념이 있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혀 그러면 혀 색깔이 보통 핑크색이잖아요. 네. 그래야만 좀 건강하고. 네. 근데 강아지 견종 중에서 혀 색깔이 보라색인 그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계 차우차우라고 하는 네. 그 짜부러진 개가 있는데 저희 동영상 사진 나갈 거예요. 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차우차우하는 개는 혓바닥이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또 차우차라는 개도 있고 샤페이라고 쭈글쭈글한 게 있어요. 좀 많이 저기 네. 김핑병 좀 많이 있는데 아, 그 아이도 그러겠다. 사이에 껴가지고. 네, 걔도 혀가 보라색.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혀가 보라색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도 거의 죽을 때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강시 뭐 네. 영화 네. 이런 데 나온 거.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아이 혀나 특히 우리가 입술이 파랬을 때 뭐 네. 이런 경험 그게 피부가 심장병. 없는 건데. 입술 파란 사람들 심장병, 또 입술 파란 사람이 뭐 어디가 안 좋죠? 폐, 간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술 파랗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이제 술 많이 먹는 이제 고주망태 되는 거 네. 있으면 야 너 입술 파래, 야 너 가는 이런 얘기 자주 가끔 한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사실 그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서 일찍 갔어요. 진짜. 눈에 황달오잖아요. 예. 혀가 여기가 이렇게 푸르스름하고 하면서 눈에 황달아요. 그래서 그런 강아지 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혀가 만약에 푸른색이라고 그러면 전문가들은 심장이나 방금 이제 폐 이런 쪽에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된다. 네. 자 그런데 강아지가 이렇게 와서 막 핥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좋죠. 네, 그렇죠. 네. 아, 좋으시다고요? 회장님 많아요. 좋죠. 강아지마다 다 막. 아니 강아지가 와서 네. 집채만한 강아지가 와서 볼을 막 핥아요. 이렇게 샥샥샥 기분이 아, 좋으시다고요? 볼은 안 내주죠. 손도 손과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저희 집애가 그 손을 자꾸 핥으려고 그러면 빼요 저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막 핥다 보면 이 녀석이 막 입술 막 핥으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다 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걔들 예전 표현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핥는 것이냐. 우리가 보통 예쁜 강아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표현하세요?
아우 예쁘다 이러죠. 어떻게? 아 예쁘다. 네. 이렇게 또 여기서 집에 가다가 이제 3살 4살 아이인데 너무 예쁜 거야. 네. 어우 이름이 뭐예요? 예쁘다. 그죠? 네. 이렇게 손이 먼저 가잖아요. 네. 강아지는 혀가 먼저 가요. 그래서 강아지는 의사 표현할 때 그 혀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애기가 똑같네. 예, 사람도 예. 애기는 네. 손이 먼저 가죠. 그러니까 애기들 아직 이 손 감각이 이렇게 못 잡고 할 때는 네. 다 입에 집어넣잖아요. 그쵸. 뭐든지 네, 물고. 이게 이제 결국 손 대신 세상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애들 장난감에 화학 성분 뭐 있는 거 막 그런 네, 거 막 네, 나오고 네. 누르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은 유대감 표시, 그 친근감. 나한테 손을 내미는 거군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진돗개가 싸나운 개가 르르릉 거리는데 네. 걔가 와가지고 르르릉 하면서 하는 거 봤어요? 아니, 절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경계를 무장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유대감으로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현이죠. 좋아한다는 표현이고 또 그 자기 자신을 또 표현하는 것.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언어예요, 언어. 특히 네. 이제 자기 엄마 아빠 우리 집에 막 특히 집에서도 있죠. 이렇게 또 특히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서열도 딱 자기가 근데 정해놓고. 동물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네. 뭐 남자한테는 르릉거리고 엄마한테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네. 가족 간에도 네. 그런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강아지 자체가 우리가 그 본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걔들의 이제 언어라고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라고 그러지 본능이라는 거는 사람도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는 본능이라기보다도 사람과 살면서 그런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그들이 개발을 해낸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런 어떤 좀 본능이라는 부분을 조금 그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대화를 나눴잖아요. 첫 아이 낳았을 때 맨 네.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또 났을 때? 네. 안 왔죠. 너무 손을 딱 네, 앉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그 손으로 앉지 첫 아이 낳는데 손 장갑 끼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앉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뒷짐지고 네. 예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일단 손으로 이렇게 네. 앉잖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판다곰 네. 판다곰이 이제 뭐 중국으로 간다고 그래서 최근에 그 판다곰을 키웠던 그 사육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쭉 봤는데 판다 새끼 요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파워 러버원과 이제 걔가 그걸 손으로 이렇게 쥐어가지고 그 이만한 곰손을 쥐어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있더라고 사람하고 똑같이. 맞아요. 그래서 근데 강아지는 새끼가 딱 태어나자마자 야생도 팔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은 이제 뭐 병원에 가서 낳는데 강아지는 자기들이 태줄 자르고 네. 다 그거 다 핥아주고 타내고. 먹고 뭐 네, 네,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네. 특히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야생에서 야생의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 야생 벌판에서 그 누라든가 이런 애들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새끼를 낳자마자 그 몸을 감싸고 있었던 걸 뭐라고 하죠? 탯줄 말고 뭐라고 하죠? 이게 몸을 양수? 양수 말고 몸을 쫙 막같이 생긴 거. 글쎄 그거 뭐라고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양수라고 하잖아. 아니요 양수는 그 안에 물이죠. 들어있는 물이고 물이고 겉에. 막 같은 거 있어요. 그 탯줄하고. 근데 그게 식물이 아니고 고기잖아요. 근데 그 야생의 사슴이나 이런 애들은 그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 강아지도 먹잖아요. 왜 고양이도 먹는지 먹고. 아세요? 근데 제가 강아지가 먹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야생의 초식 동물이 그걸 먹어요. 어머. 왜냐면 자기 강아지 초식동물이. 예, 왜냐면 초식 동물은 낳자마자 일어나는 이유가 맹수들 때문에. 그리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핥고 다 먹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그 초식 동물이 하는 행위가. 강아지들은 핥어요. 계속 핥죠. 이렇게. 손으로 예쁘다 내 자신 예쁘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예전에는 강아지가 그냥 걔 하는구나 강아지 새끼인데 이제 우리가 강아지에 대한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과학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사람과 같은 모성애의 표현을 혓바닥으로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슬프고 집에서 우울하잖아요. 네. 어떤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 이거 네. 커닝하지 마시고. 예. 자, 막 제 강아지가 있는데 엄마가 참 슬프게 이렇게 막 느끼고 있어요. 또 여기는 뭐 이모야
막 웃고 막 재밌게 막 이러고 있어요. 강아지는 어디에 와서 막 할고 막 그럴까요? 우는 엄마 우는 쪽에 있죠. 왜요? 엄마니까. 아니에요? 그게 네. 그 약자의 본능이 있나 봐요. 강아지가. 그 모성애라든가 그게 있는지 과학자가 그 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슬프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왔을 때 와서 쓱쓱 하는데. 예. 눈물 닦아주고. 예. 아, 그러면 혼자 사는 분들은 강아지 키우면 참 예, 좋겠다.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누군가가 전화 통화로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집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그 강아지가 와서 핥아줬을 때 그만큼 그 사람이 받는 가치는 사람의 어떤 손길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초능력적인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네, 어떤 분 아들이 유기견을 데려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르기 싫었는데 너무나 이제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키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냥 뭐 민숙민숙 이렇게 네. 키웠는데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며칠 안 됐으니까 생각이 나가고 울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강아지가 계속 막 눈물을 딱 뜨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를 더 예뻐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애들을 오래 키워보고 하다 보니까 새끼를 낳아본 아이들이요 달라요. 틀리죠. 네. 엄마들도 그렇고. 그 제가 6남매를 키웠을 때 여자애도 셋이 있었고 남자애 셋이 있었는데 여자애 둘은 출산을 한 번도 안 한 애였었어요. 예. 약간 시크해요. 예. 모성애가 없어. 근데 그렇죠. 제가 가끔 유기견을 데리고 오거나 좀 그런 애들 데리고 오면 그 막내 성남이는 새끼를 한 번 낳은 적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애들 핥아줘요. 그러니까 야, 확실히 사람은 뭐 이제 꼭 이건 이제 요즘 말은 뭐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뭔가 모성애라는 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강아지들도 새끼를 길러보고 출산을 해본 애들이 네. 그 모성애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애들 키우면서 그죠? 애들 네. 아프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럼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영화도 있잖아요. 내가 쟤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렇죠. 다 그런 이유가 마음이 있죠. 이제 엄마 마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강아지 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심오. 또 한 가지 조금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야생에 있는 그 조그만한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늑대라고 할게요. 엄마가 오면 엄마 주둥이를 막 핥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외국에 있는 그 디스커버리 이런 걸 보면 거기서 항상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사냥을 해서 먹는데 엄마한테 배가 고플 때는 젖을 빠는 게 아니고 걔는 엄마 입을 막 하는데요. 근데 그 강아지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강아지가 항상 제가 의자에 앉아있고 서 있을 때는 저희 집에 있는 애가 밥 달라고 제가 깜빡 잊고 밥에 안 줬을 때는 와서 이렇게 뭐 자꾸 툭툭 치긴 하는데 앉아있으면 자꾸 핥아요. 입을요? 네, 핥아요. 밥 달라고. 배고픔의 또 표현도 될 수 있고. 네. 자, 이 혀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아침에 잘 때 늦잠 자잖아요. 네. 강아지가 일어나단 말이에요. 예. 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아지들이 뭘 하려고 했을 때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다뤄봤잖아요. 네. 그 중에 한 개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맞히느냐? 네. 그거는 그 아이랑 많이 살아보면 알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후천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업료를 내고 강아지랑 오래 겪어보면 또 다른 집에서 안 하던 행동이 우리 집에서 얘는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 옛날에 제2 외국어 배우듯이 네, 네. 강아지를 키우면 제3 외국어를 배워야 돼요. 네. 판토마임. 네.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 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뤄봤습니다.